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는 자연히 식는 법이다. 60세가 넘으면 아내도 그저 건강만 챙기면 된다. 하지만 저는 임상에서 전혀 다른 사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아내의 가장 깊은 마음속 갈망은 단순히 음식이나 약, 병원 진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가 어떠신가요?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가 오가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서로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나요? 의외로 많은 부부가 60세 이후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만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이 나이에 가장 갈망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놀라실 겁니다. 돈, 선물 혹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도 잊혀진,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여는 3가지 행동과 무심코 저지르면 큰 상처가 되는 3가지 위험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부부 사랑,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시, 마을 이름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늦었지.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행동들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부부 사이의 온기가 점점 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부터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60세 이후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가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제가 본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내들은 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귀가 사라졌다고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60세 이후 가장 갈망하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진심 어린 경청입니다. 흔히 남성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약도 챙겨주는데 뭘 더 바라겠어.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그런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지쳐서 돌아온 아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반대로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는 순간 아내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기 부부의 대화 방식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 이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검증이라 부릅니다. 즉, 당신의 기분이 옳다는 확인만으로도 아내는 위로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원래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못인가? 흥미롭게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결책 없는 대화는 공허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정반대로, 특히 여성에게는 해결책보다 공감이 더 큰 치유라고 반박합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부부 생활에서 답은 분명합니다. 아내는 답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68세 남성분은 매번 아내가 불평을 시작하면 그럼 그렇게 하지 말지, 왜 또 그래? 라고 잘라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조언은 잠시 넣어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요즘 잠도 못 자 라고 털어놓았을 때 그는 그저 손을 잡고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이렇게 들어주니까 살 것 같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내가 60세 이후에 가장 갈망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매일 저녁 10분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 이것이 아내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내의 말을 마지막으로 언제 끝까지 들어주셨습니까?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 저녁 식탁에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리모컨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후 건강을 지키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칭찬을 건넨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칭찬은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지금은 다 알잖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내들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그 말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한마디 칭찬이 인생의 빛처럼 마음을 밝히기도 합니다. 임상에서 제가 만난 한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는 여전히 최고야. 그 순간 그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었던 말이 나이 들어 들으니 가슴이 울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수십 년의 피로와 서운함을 녹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칭찬을 들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당신 참 멋지다 라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아내의 세포를 젊게 만드는 약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남성들은 칭찬을 주저할까요? 첫째, 괜히 어색하다. 둘째, 이미 다 아는 걸 굳이 말할 필요 있나? 셋째, 내가 말한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바로 이 생각들이 부부 사이에 온기를 빼앗아 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도한 칭찬은 진심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칭찬은 양보다 질, 단 한마디의 진심이 평생을 바꾼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빈번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편안하다 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당신이 예쁘다 라고 눈을 마주치며 얘기해 본 적은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바뀌고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남성 환자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게만 대하던 그분이 어느 날 아내에게 당신 없으면 나 못 산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서 반찬이 평소보다 2배는 더 풍성했다고 합니다. 작은 칭찬이 사랑을 되살리고 사랑이 다시 생활을 바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짧게 칭찬을 건네십시오. 그 말이 아내의 마음속에 남아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당신이 최고야. 이 한마디가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의 거리감을 단숨에 없애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치고 아내와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뭘 자꾸 말해. 하지만 놀랍게도 아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함께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작은 공유라는 비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5분도 안 돼. 남편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내에게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20분의 대화가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에 최소 10분간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굳이 또 얘기해야 하나? 네, 맞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노년기 부부는 굳이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과 나이가 들수록 더 의도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제가 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 대화하는 부부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는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의 감사 한마디를 나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오늘 당신 덕분에 식탁이 따뜻했어 라고 말하면 아내는 당신이 쓰레기를 버려줘서 고마워 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짧지만 반복되는 이 습관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아내와 나누는 작은 대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뉴스 이야기도 좋고 손주의 장난스러운 모습도 좋습니다. 심지어 날씨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만약 대화할 거리가 없다면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 오늘 가장 기뻤던 순간은 뭐야? 이 질문 하나가 아내의 눈빛을 바꾸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단 10분.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의 동행을 지켜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준 게 언제입니까? 많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손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임상에서 제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들이 60세 이후에 가장 갈망하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큰 이벤트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섬세한 스킨십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촉각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즉,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전하는 것은 짧은 스킨십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약인 셈입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4세의 한 남성 환자는 늘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섭섭하다고 자주 말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래에서 제가 말 대신 손을 꼭 잡아주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저녁 산책길에서 용기 내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산책하며 손을 잡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작은 접촉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까요? 학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체 접촉이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해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노년기에는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합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가볍게 포옹해주는 것은 나이 들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아내에게 따뜻한 스킨십을 한 번이라도 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내는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 하지만 반대로 단 하루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수고 많았어 라는 말과 함께 등을 토닥여 준다면 아내는 다시금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간절히 원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아내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말보다 강력한 위로와 사랑이 그 짧은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이상의 부부 중 상당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하루 종일 함께 있는데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위험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다툴까봐 입을 다물지. 나도 힘든데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하더라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 침묵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관심이 사라졌다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커다란 상처로 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부부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경우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이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마음의 다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 부부는 말이 적어도 편안하다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편안한 침묵과 차가운 침묵은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그 차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침묵이 아내에게는 외로운 침묵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은 늘 무뚝뚝했고 아내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말이 없으니까 나 혼자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이후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아내의 표정은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밥 맛있게 먹었어. 오늘은 어디 아픈 데 없어. 이런 짧은 한마디가 침묵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침묵은 처음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부 사이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말 한마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내가 60세 이후에도 가장 갈망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30년, 40년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가 너무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함의 덫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미 다 알지.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야.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태도가 아내의 마음을 서서히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아내를 더 이상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고 결국 그녀는 나는 이제 관심 바뀐가 보다 라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오랜 부부관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노력의 중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작은 이벤트, 칭찬, 손길, all disappear. 그리고 그것이 이 관계를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진정한 사랑은 노력 없이도 편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정반대로 사랑은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부부 상담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후자의 의견입니다. 노력 없는 익숙함은 결국 무심함으로 변해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 67세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에는 있지만 내 삶에는 없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함께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물리적 동반이 아니라 정서적 동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주 아내와 산책 약속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꽃 한 송이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언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람처럼 대우해 보셨습니까? 생일에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했는지, 혹은 오랜만에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라고 말해 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익숙함에 덫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아내가 60세 이후에도 가장 갈망하는 행동 중 하나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하다 하는 확인입니다. 작은 선물, 작은 말, 작은 습관이 아내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작은 편지 한 줄 남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남편 자신의 몸만 생각합니다. 혈압은 괜찮은가? 당뇨는 없는가? 근육은 줄지 않았는가?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증명합니다. 아내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순간 부부 관계의 온기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아내의 건강을 방치하는 위험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건강도 버거운데 아내까지 챙기기엔 벅차. 아내는 늘 강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나 아내는 평생 가족을 챙기느라 자기 몸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60세 이후 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남편마저 무심하다면 아내는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외면당했다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부부에서 한쪽이 건강을 잃을 때 다른 한쪽의 우울증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이 자기 건강만 챙기고 본인을 돌보지 않을 때 정서적 고립감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과 부부의 건강은 공동 운명체라는 반박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부부 사례에서 정답은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아내는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세 남성 환자는 늘 본인 약만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골다공증으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아내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고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들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이 곧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아내가 드신 약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내가 요즘 어떤 음식이 부담스러운지 물어보셨습니까? 이 작은 관심이 바로 아내가 60세 이후 가장 갈망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먼저 나서서 우리 같이 검사하러 가자.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반찬 해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 건강이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해. 이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살리고 두 분의 노후를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건 언제나 큰 사건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무심함이 쌓여서 아내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무관심의 큰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 생일인데 축하 한마디 잊어버렸을 때, 손주 돌보느라 고생했는데 수고했어 라는 말이 빠졌을 때, 아내가 머리를 새로 손질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때, 남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그냥 깜빡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내게는 관심이 없구나.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의 불만족을 키우는 요인 중 70% 이상이 거창한 갈등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작은 무심함도 크게 다가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나이가 들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진다고 반박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수많은 부부 사례를 보면 후자가 정답입니다. 표현 없는 사랑은 결국 사랑 없는 일상으로 변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아내는 늘 남편은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료 후 제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단 한마디였지만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아내에게 작은 고마움의 말을 전하셨습니까? 당신 덕분에 따뜻하게 지냈어.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단순한 말이 아내의 마음을 살리고 두 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아내가 60세 이후에도 가장 갈망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작은 관심, 작은 말, 작은 행동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고 무심함은 모여 큰 상처가 됩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꼭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늘 고마워.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돼.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의 거리감을 단숨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언제나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부부에게는 작고 소박한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특별한 걸 해 라고 말하지만 아내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이 산책하는 것, 그게 제일 행복하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해외여행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일상의 단순한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같이 장을 보러 가는 것, 저녁에 TV를 나란히 보면서 대화하는 것,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함께 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부부의 관계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됩니다. 임상에서 만난 한 72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늘 무기력했고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고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책이 제겐 제일 큰 선물이에요. 남편이랑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학자들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노년에는 휴식과 안정이 중요하니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노년일수록 함께하는 소소한 활동이 삶의 활력을 준다고 반박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건 분명합니다. 함께하는 단순한 순간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한 가장 단순한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와 함께 10분만 산책하십시오. 내일 아침 아내에게 같이 커피 한잔 할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단순한 제안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고 두 분의 노후를 더 깊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내가 60세 이후에도 가장 갈망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순간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랑은 식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장면들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젊을 때는 다투고 바쁘고 서로 서운했던 부부가 60세 이후에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게 피는 행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생계, 자녀 교육, 직장 문제로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서로에게 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분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진짜 부부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단순한 동반자 의식일 뿐이라는 의견과 노년기의 사랑은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반론이 그것입니다. 저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건이나 젊음이 아니라 오롯이 서로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의 한 부부는 늘 티격태격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다 자라고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오히려 서로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으며 여보, 우리 이제라도 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걷고 하루에 한 번씩은 서로 고마움을 말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부의 표정은 젊은 신혼부부처럼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의 사랑은 더 천천히, 더 깊게 스며듭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잔잔하지만 오래가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 불씨는 집을 따뜻하게 덮이고 마음을 평생 지켜줍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내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하다 라는 말을 건네셨습니까?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60세 이후에도 가장 갈망하는 행동은 단순히 먹을 것을 챙기고 약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확인입니다. 그것이 두 분의 삶을 새롭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내가 60세 이후에도 가장 갈망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경청, 작은 칭찬, 일상의 공유, 섬세한 손길, 침묵을 깨는 대화, 익숙함 속에서의 특별함,
건강을 함께 챙기는 태도, 작은 관심과 배려. 모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선물도 화려한 이벤트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아내가 원했던 것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말,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뜨끔하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저녁이 기회입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고 손을 잡고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가장 갈망하는 행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끝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70세 이후에도 부부의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늘 사랑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